네, 김창암 인사드립니다. 예, 우리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이 네트워크 마케팅과 뭐 본질과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들었을 건데, 그걸 이제 우리가 오래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라면 우리가 어떤 연상을 하죠? 다단계, 피라미드, 뭐 이런 어떤 부분이 좀 우리한테는 친숙하지 않는 거 해가지고, 플랫폼 비즈니스로 바꿨어, 일단. 그래서 좀 럭셔리하게 보이지 않나요? 플랫폼 비즈니스. 플랫폼 하는데, 도대체 플랫폼이 뭐야?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겠지만, 어쨌든, 제가 쭉 이제 설명드리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와 또, 이 아메이 사업에 어떤 비전과 가치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전국에 지금 생방송 중인데 오늘 영어를 좀 절제해 쓰겠습니다. 비가 왔죠, 어제. 비가 오면은, 처마 밑에, 우리 시골 가면 처마 밑에 뭐가 있죠? 거미가 있죠, 거미. 이 거미가, 이게 그물을 막 짜잖아요? 거미줄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우리는 뭐 좀 머리도 걸리고 귀찮해가지고 거미줄을 막 이렇게 걷어냈잖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저는 굉장히 존경을 표합니다. 어떻게 벌써 네트워크를 짜고 있나. 이게 이제 플랫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으로 보면 거미지가 지혜로운 벌레라는 뜻이에요. 벌레 충자에 알지를 쓰는데, 그러니까 거미줄을 만들고 나서 어떻죠? 거기에 걸려들면 이제 평생을 인쇄소득을 받으면서 먹이를 잡아먹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거미지가 있고, 거미지가 있고, 또 우리 거미 뭐가 있는데, 거미는 열심히 일을 하되 평생 근로소득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한자가 참 멋있는 글자구나. 이미 이런 부분을 전부 다 파괴해가지고 이런 어떤 글자가 탄생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고, 자, 여기 굉장히 신기한 게 들어있을 거예요. 네, 애완견 키죠, 애완견. 저희도 집에 애완견 2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가 지금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데 아직 가질 않네요. 그런데 이제 어떤 신사가 이렇게 애견샵이라고 그러잖아요. 동물 가게를 탁 지나가는데 개 밥그릇이 너무 탐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저게 닭나라꺼예요, 닭나라꺼. 그런데 개 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어떻게 주인이 저걸 모르고 저기다 밥을 주고 있구나, 내가 그럼 어떻게 저걸 좀 내가 공짜로 얻을 수 없을까 해가지고 탁 머리를 굴려서 이제 동물 가게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동물 마티즈 한 마리 사고 딱 이제 불러준 대로 다 샀어요. 불러준 대로. 가격이 좀 비싸겠죠. 할인도 않고. 가지고 그런데 저 밥그릇까지 같이 주면 안 되냐고. 안 된다. 이거 어떻게 밥그릇을 쓰는데 나에게 좀, 아니면 내가 돈 드릴게요. 좀 저한테 파세요. 절대 안 판다. 왜 그러시냐니까. 제가 이 밥그릇으로 얼마나 개를 많이 판지 모른다. 이미 그 개 주인은 이 밥그릇이 닭나라 이 고물인 줄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냥 애꿎은 개만 사가지고 나왔다. 자, 남이 알고 있는 걸 나도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그 가치를 누가 어떻게 활용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죠? 그 개 동물 가게 주인은 이 밥그릇으로 엄청난 개를 판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그런 어떤 부분을 우리가 거저 얻으려고 한 거죠. 소리를 좀 올려주실래요? I used to be on the outside looking in, but now I'm on the inside looking out.
예. 믿으면 뭐 한다? 예, 다 보인다는 거죠. 뭐 믿으면 불가능이 없다. 전혀 지금 여러분 표정이 너무 진지하신데, 예, 진지할 필요 없어요. 아미의 사업은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Open your mind. 예. 그래서 우리가 낙하산과 사람 마음은 열지 않으면 추락한다. 그래서 이런 어떠한 믿음은 과연 모든 걸 가능해 할까? 그 믿음을 갖는 것은 결국 내 내부적인 힘이잖아요. 내부적인 힘. 이 내부적인 힘은 그리스 말로 누멘이라 누멘. 예, 누멘. 이 내부적인 힘은 첫 번째는 나의 안목에서 온다는 안목. 우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들리지 못하는 거. 예, 그렇지만 누구는 이 안목이라는 뭐죠? 어떤 일에 대한 비전이나 가치,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내가 보는 거. 그 힘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 신뢰와 자기 확신. 여러분이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고 또 계속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예, 가장 세상에 중요한 건 뭐죠? 내 자신에 대한 믿음이거든요. 예, 모든 사람이 안 돼도 나는 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 믿음이 결국은 내 내부적인 힘을 키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오프라인에 모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 속에서 줌으로 이렇게 많은 어떤 일들을 할 수 없이 했거든요. 그런데 원하는 어떤 그런 결과들이 안 나오죠. 예.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보고 듣는데도 이 단계가 있거든, 단계. 방금 눈이 있으면 다 보이잖아요? 본다고 본 게 다 아니라는 거죠. 듣는다고 듣는 게 다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분명히 눈이 있으면 보시고 귀가 있으면 들으실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네요. 저분 예쁘시에요? 이렇게. 뭐, 그죠? 네. 전혀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 들으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강준희 교수님 말씀하셨죠? 아마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내가 대기업에 그래도 이런데, 에이, 피라미드 다단계, 내가 할 건 아니지. 네. 이런 자세로 들었을 거예요.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야기도 안 들려요. 그런데 그분들이 한 분, 두 분 아니면은, 어떤 그런 고통의 순간이 오든가. 저는 이제, 제가, 그래도 저도, 미국계 다우케미칼이라는 그 회사에 이제 우리 합작 회사였는데, 거기를 다녔거든요, 제가. 예. 정말 회사 좋았어요. 제가 여기 뼈를 묻겠다. 저는 회사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런 어떤, 남보다 우월하다는 느낌을 가지면 남자들은 목숨을 걸거든요. 예, 저도 그랬어요. 예. 그래서 10년을 딱 다니고, 저는 IMF 같아요, IMF. I am fine. 네, 저는 지금 I am fine이라고 얘기했지만 I am fail, mother fail, father fail, 엄마도 망했고 아빠도 망했고 나도 망했다. 그게 IMF란 거예요. IMF. 네, 그런데 현명한 김메리더가 이 사업을 95년부터 시작하고 있었어요. 그 전에는요. 제 성격을 보세요. 제 인상을 보세요. 이걸 하게 보이나? 전혀. 전혀. 아주 제가 전부 다 뻥으로 드는 거예요. 뻥으로. 네. 제가 이 세미나장까지 와가지고 앞에서 우리 애들하고 솔방울 주고 놀았어요. 그건 내가 할 게 아니지. 어떤 감동, 어떤 느낌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변화에 의해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 조금씩 들리기 시작해요. 이걸 룩이라 해요, 룩. 이게 경청이에요, 경청. 그리고 리스닝, 이게 리스닝, 경청이고, 룩은 뭐죠? 이제 좀 더 자세히. 그러니까 나를 50% 내려놓고 보는 거예요. 저분이 다이아몬드야? 저분 예쁘시야? 나와 비슷한 환경에서, 나와 비슷한 직장인으로서, 정말 이 일을 해냈구나. 멋지다. 여러분, 저를 멋지게 보신 분도 계시네요. 바로. 그죠? 예. 이것은 나를 내려놓기 때문에 약간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듣다가. 그러다가, 이 워치도 무비라고 하죠, 무비. 극장에 들어가면 불을 끄죠. 왜 끄는지 아세요? 주인공과 내가 혼연일체가 되도록 끄는 거예요. 그냥 옆에 사람과 장난치라고 끈 게 아니고, 그래야만 재밌잖아요. 그죠? 저는 가장 감명 있게 본 영화 여러분들 있죠? 저는 배너를 한 4번을 본 것 같아요. 그죠? 예. 그 마차 경기. 그래서 그 감독이 그랬잖아요. 인터뷰할 때. 신이여, 과연 이 영화를 제가 제작했습니까? 그 정도 감동이었거든요. 그죠? 그 로마에, 예? 예. 그러니까 완전 몰입돼서 나를 100% 내려놓고 듣는 거예요. 그리고 듣는 것도 내 내면에서를 듣는 거예요. 내면에서. 정말 나도 저렇게 돼야겠다. 그런데
이 워치와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는요, 오프라인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에 대해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이번 회견부터 전면적으로 오프라인 다 이렇게 우리가 CLC를 진행을 이제 하는 걸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천차만별이에요. 어떤 사람은 떠들어봐라. 어떻게 3시간 기다리노 지금 2시간 반인데. 어떤 사람은 그래 오늘 그래도 탑리더라는데 내가 한번 객관적으로 들어보지. 그런데 분명히 오늘 제가 여러분의 심장을 울릴 거예요. 제가 이걸 얼마나 준비했는지 몰라. 전 정주영 회장이 아침마다 가슴이 설렌다 했죠. 소풍 가는 김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부산에서 왔어요. 정말 새롭게 시작되는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이렇게 가슴을 뛰게 만들어줄 건가. 그래서 여러분도 다양하게 어떻게 듣느냐의 문제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끌어당김의 법칙, 어떤 분은 방금 이제 같은 맥락인 거죠. 제가 이야기를 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 분이 있죠. 그렇지만 어떤 분은 이제 주파수가 맞네요. 공감대. 움직이죠. 저하고 주파수가 지금 맞고 있는 분이 이제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어떤 이야기를 억지로 전달하려고 하세요. 그분이 나와 공감대가 맞을 때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분을 한번 거절받아가 만나지 않으면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할 수 없죠. 그렇지만 한 번 만나고 2번 만나면서 저분이 왜 나를 저렇게 찾아올까? 뭐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알아가는 거지 절대로 처음에 이 사업을 듣고 아는 분은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스님이 그랬대요. 스님이 시주를 하러 시주. 이제 저도 그 어릴 때 막 스님이 시주하러 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가 그 시주 좀 드려라 했지만 대 있죠, 대. 큰 20cm, 20cm. 제가 어릴 때 쌀이 어디가 있는지 다 알거든요. 제가 쌀을 많이 이렇게 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대박이라고 하세요. 거기다 쌀을 가득 담아가지고 스님을 갖다 줬어요. 그래서 스님이 먼저 놀란 거예요. 이렇게 주면 안 된다. 그때 쌀이 얼마나 귀할 때입니까? 70년도 초니까. 어머니도 깜짝 놀래고, 종지, 한 종지만 달라. 그래서 한 종지 이렇게 드린 적이 있는데, 스님이 이제 시주로 가가지고, 그래, 이제 약액도 나무야 답을 좀 달라니까 안에서 여주인이 방에서 듣고 나서, 그래서 혼자, 주나봐라. 그래서 스님이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밖에서, 내가 가나봐라. 그래도 웃지 않는 분 있죠. 이분은 공감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공감을 웃기자고 한 이야기인데 전혀 웃지 않는. 그래서 오늘 제가 듣나 마라. 저는 마음속으로 끝내나 마라. 제가 우리가 웃으면 복이 옵니까? 복이 못 웃습니까? 복이 오면 왜 웃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지만 웃으면 복이 온다. 우리가 그렇게 배웠지만은 정말 그 말이 이제 우리가 실제 경험을 통해서 슬프든 어렵든 좀 그래도 웃고 긍정적이면 복이 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나는 누구인가? 나를 정해란다. 여러분 자신을 정해 본 적 있어요? 누구 엄마? 심지어 경상도 남자가 그래 부인한테 자. 이게 굉장히 지금 생각하면 몰상식하잖아요. 저는 제가 97년도 김일두님하고 울산에 놀으셔가지고 PT 남성 리더들을 모았어요. 코리안 호텔이라고 지금 없어졌지만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내가 부인을 집에서 여겨야만이 밖에서도 귀하게 여긴다. 절대로 부인에게 반말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는 이제 처음 들었잖아요. 처음. 그 다음부터는 제가 아주 화가 나면 몰라도, 김민희에게 이렇게 좀 무리하게 이야기를 사실 안 하죠, 암회 하신 분들은. 저도 한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굉장히 암회에서의 좋은 문화라 봅니다. 혹시나 여러분 남편분들이 나를 약간의 그런 어떤, 좀 무리하게 대한다면 암회 여기에 모시고 오세요. 교육을 받아야 교육을. 정말 암회 사업은 그렇게 부부간에 서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어떤 부분도 굉장히 좋은 문화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래서 나를 정의한 건 나의 굴레를 따른 사람은 뇌물의혹에 넘어가지만 자기 존엄성을 지킨 사람은 뇌물의혹에 넘어가지 않는다. 이거 어떤 뜻입니까? 내가 선택한 아메이, 내가 하고 있는 암에 대한 어떤 그런 태산 같은 자부심, 그런 비전, 가치 이런 부분을 결국은 내 스스로가 느껴야 됩니다. 누구도 어느 결정적 순간에 나에게 도움을 준 것 같지만 결국은 일어서는 것은 내 자신의 비전과 가치, 내 존엄성. 너희들이 선택하지 않는 아메이 내가 어떻게 보고 있는지 결국은 그 내 존엄성이 나를 정의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몇 번 말씀드렸지만은 그죠? 멋지잖아요? 제가 이제 제 명함에 아메 FCA 포사이트 책을 하나 썼는데 팔리지가 않네요. 그래도 또 쓰려고 합니다. 근데 마무리를 잘하고 쓰라 하더라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마라토너, 싱글 골퍼. 이게 남자들은 좀 멋지지 않나요? 제가 이거 굉장히 제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싱글을 치겠다고 마음으로 결정한 게 오래요. 제가 그전에는 치다 안 치다 연수장도 많이 갔어요. 그런데 연수장도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싱글을 쳐요. 골프 잘 칩니다, 제가. 우리 남성분들 여행 가서 저한테 배우세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명함에 판 순간부터 싱글을 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천부적인 재능이 있나? 아니죠. 어떻게 싱글을 칠까? 저는 운동하고 돌아와가지고 우리 복도에 퍼팅기와 연습기가 있어요. 우리 복도가 좀 아파트 복도가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계속 스윙 연습하고 퍼팅 연습하고 계속 매일매일. 연장 안 가도 싱글을 치더라고요. 우리 김창호리도 알 거예요. 싱글. 진짜 잘 치죠? 어떻게 저렇게 못 치나? 저는 막 그런 생각도 해요. 어쨌든 모든 건 정성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제 자신에 대한 정의. 저는 이제 기독교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있고 또 뭐 우리 이제 뭐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게 잘 안 되죠. 이제 때로는 뭐 고통스럽더라고. 왜 나에게 막 팍 가게 해야 되는데 팍 가지가 않아. 어떤 그런 거 있어요. 책임감 있는 리더, 약속을 지키는 리더, 자녀의 일순위, 행복한 가정, 성실맨, 정의의 실현자, 천국의 동행자, 완주하는 사람, 끝없이 배우는 리더. 희한한 소리가 다 있죠. 여기에 뭐 정의의 실현자, 천국의 동행자. 도대체 저게 뭔 소리야? 이게 굉장히 간단합니다. 정의의 실현자는 정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사람마다 그 각기 나름대로의 의견이 있겠지만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확하게 정의한 게 정의란 무엇인가? 그 책에서 어떤 이야기 했습니까? 내가 좋은 삶을 살고 내 공동체도 내 주위에도 좋은 삶을 살게 만들어주는 것. 그런데 이 좋은 삶은 반드시 아름다운 삶이어야 되고 이 아름다운 삶에 반드시 기반에는 정직, 진실, 윤리, 도덕이 기반돼야 된다. 정직, 진실, 윤리, 도덕이 기반되지 않는 아름다운 삶은 절대로 그게 좋은 삶이 될 수 없다. 그런데 그게 나만 사는 게 아니라 내 공동체도 그런 삶을 갖게 만드는 게 정의라 했어요. 저는 너무 심플해. 우리 여러분들 지금 어떻든 우리 경찰서 앞에서 정의의 구현, 정의의 구현 그런 추상적인 말이 아니라 내가 좋은 삶을 살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도 좋은 삶을 살게 만드는 것은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또 천국의 동행자. 오디세우스의 그 오디세우스가 이제 기양을 하면서 지하세계에 하데스의 안내를 지하세계에 들어갑니다. 거기에 지하세계 누가 관장을 하고 있어요? 아킬레우스가 관장을 하고 있어요. 아킬레우스가 오디세우스를 붙잡고 그런다. 살아있는 사람이 지하에 내렸지만 지옥에 지하세계에 내가 이승에서 단 하루의 머슴으로 살아도 나는 이승을 가고 싶다. 이게 굉장히 울림이 오지 않나요? 저만 울림이 온가요? 지하세계를 관장하는 신도 이승의 머슴의 하루만큼 못하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죠? 그게 아니라 제가 이 말을 듣고 살아있는 이 순간이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 뭐예요? 단테의 신골을 보면 희망이 가득 찬 세계. 별이 반짝이는 세계. 어쩌면 오늘 오신 분이 여러분이 뭔가 가슴속에 희망을 갖고 간다면 그게 천국이에요. 한 사람의 어떤 별이 아니라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희망을 갖고 사는 것. 그게 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의 천국의 동행자다. 멋지지 않나요?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정의했어요. 남들이 뭘 하든
예. 우리가 이것은 내 존엄성이죠. 예. 내 자신을 내가 정의하는 거 굉장히 멋진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래 기간 시작해가지고 정말 22년이 걸려서 파운더스 크라운 엠버서라는 이 핀까지 왔지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아메이 사업은 성공 여러 가지 성공의 규정이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느껴지는 것은 성장하는 삶의 성장. 사람이 돈 있고 시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내면에 그런 어떤 정식, 윤리, 도덕, 가치 이런 부분들이 훼손돼서 단지 경제적, 단지 시간적 자유가 있다. 인정. 그런데 집안에서는 어떤 문제가 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정말 경제적, 시간적 자유도 조지지만 올바른 정신, 건강한 육체, 최고 인정과 보상, 올바른 자녀 교육과 존경과 인정, 헌신과 나눔. 이 모든 게 밸런스가 맞는 그런 삶을 우리가 가져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아메이 사업이 단순히 뭐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자유를 갖는 그런 일이 아니더라는 거죠. 토탈 석세스 그러니까. 모든 게 균형 있게 어쩌면은 우리가 바라는 그런 삶을 살지 않는가 생각되네요. 오늘 또 고생한 당신에게 참 가장 의미가 있지 않나요? 여러분도 코로나 시기에 또는 나름대로의 그런 어떤 고통과 아픔이 있었을 거예요. 때로는 누구한테 의지하고 싶어도 정말 의지할 수 없는 오직 나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고통, 그런 어떤 시련, 역경 이것은 주위에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별로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그 유의미한 고통을 극복해냈을 때 우리는 성장한다. 무의미한 고통이 있고 유의미한 고통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 그 고통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는가. 여러분 유튜브에 한번 보시면 박승찬 카톨릭대 교수의 고통과 희망에 대해서 나와요. 제가 그 강의를 듣고 굉장히 감명받았어요. 이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뭐다? 희망이다, 희망. 나에게 희망이 있으면 내가 어떤 고통과 시련이 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우리가 이런 항해, 이제 오디세우스의 마지막 페넬로페를 만나면서 이제 기양에 집으로 왔잖아요. 20년 만에. 그러면서 이제 부인에게 한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당신은 목표를 달성한 뒤에도 다시 새로운 목표를 전진해야 하오. 여보, 우리는 아직도 모든 고난의 끝에 도달한 것이 아니요. 앞으로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노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무리 많고 힘들더라도 나는 그것을 모두 완수해야만 하오. 어쩌면 저희들이 FC하고 또 경제로 시간적으로 있지만은 방금 저희들한테 더 큰 사명은 어떻게 여러분들을 모시고 또 A70이라는 라스베가스에 100조를 모시고 갈 건가. 저는 제 삶이 어쩌면 제가 대단한 어떤 그런 뜻이 아니라 제 마지막 미션이라고 느껴집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내가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어쩌면 나에게 주어진 그런 부분이 아닐까. 그래서 그런 항해를 계속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또 삶을 통해서 많은 부분이 주어졌고 너무나 많은 걸 누리고 있어요, 저희들이. 그렇지만 여기에 대한 보상은 또 어쩌면 약간의 그런 어떤 시련과 역경과 고통 속에서 좀 뭔가를 해내려고 하는 우리 파트너분들을 위해서 또 내가 있는 동안은 헌신하는 게 우리의 역할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이 책이 있어요. 원래는 그 서울대 김원 교수는 그 손자로 나오는데 손자가 아니더라고. 제가 책을 보니까 조카야, 조카. 조카는 신참 악마야. 그리고 스크루테이프는 노예하고 이렇게 삼촌인데 거기서 그런 얘기 하죠. 조카이자 심착 악마 워머드가 생각한 인간을 타락시킬 방법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도록 유혹하는 것이라고 말하자 노예하고 경험하는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는 그게 아니야. 인간을 타락시키는 건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라 충고해준다. 남을 해치고 여기 막 난리가 났잖아요. 칼부림하고 이게 아니라는 거죠. 인간을 타락시키는 거죠. 심지어 어떤 있죠. 일부러 교도소 가서 살고 싶다. 그래서 범죄를 저지른 분도 있어요. 참 희한한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자, 사실 가장 완전한 지옥행 길은 한 걸음 한 걸음 가게 되어 있다. 그것도 경사도 완만하고 걷기도 쉬운 데다가 갈래길도 이정표도 표지판 없는 그냥 주어진 대로 사는 거. 인생 별거 있어. 그냥 살다 가는 거지. 이런 분들 많죠. 삶의 지옥이야. 그분들이 가장 어쩌면 인간을 타락시키는 길이라는 거예요.
도전 없는 삶, 목적도 없는 삶, 희망도 없는 삶. 이런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많아요. 예. 자, 그래서 좋은 삶이 어떤 건가? 나쁜 삶은 엄청난 잘못으로 변던 게 아니라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나도 모르게 나쁜 삶으로 이끄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좋은 삶이란 역시 엄청나게 좋은 일을 우리 인생에 이루는 것이 아니라 별거 아닌 것 같은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좋은 삶을 인도하는 것이다. 이 교시에 나올 거예요. 텐과. 과연 암의 삶을 하기 전에는 집에서 책을 그렇게 열심히 읽었나? 예.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책을 잡아본 적이 없어요. 이게 자랑이다. 예. 저도 책은 읽었어요. 어떤 책? 소설책, 잡지책. 정말 그런 어떤 내 자신의 어떤 개발서는 제가 거의 읽은 적이 없어요. 예. 그렇지만 암의 사업 얼마나 우리가 많은 책을 읽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책들을 읽습니다. 그게 한 권 한 권은 표시가 안 날지 몰라도 그게 5년, 10년 누적되면요.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인식이라든가 그런 좋은 삶이 만들어지는 그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좋은 삶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우리가 주변 일상의 작은 습관들, 우리의 삶을 망치는 분명한 길이 있는데 좋은 삶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나쁜 습관을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좋은 삶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책 좀 읽어 하면서 지는 TV 본다. 그럼 얘가 엄마한테 어떤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네, 지는 TV 보면서 왜 나에게 책 읽으라 난리. 네. 우리 이번에 뉴 다이아몬드 오신 분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엄마는 탁 소파에서 엑스레이 찍으면서 TV 보면서 공부 안 할래? 공부 안 할래? 니나 좀 하세요. 그러지 않나요? 암의 사업, 저도 얘가 3명이지만 뭐 공부해라 한 적이 별로 없어요. 네. 자기 할 거 자기가 바쁘고 오늘 또 뭐 이제 어제 오늘 토요일이잖아요. 어제 우리 막내 버스턴으로 갔거든요. 또 우리 큰애는 또 샌프란시스코 또 시카고로 날라왔다고 그러더라고. 너무 열심히 산다. 각자 맡은 분야에서. 왜? 그냥 엄마 아빠가 열심히 사는 것 자체가 애들에게는 가장 멋진 교육이 아닐까. 그래서 우리가 자, 성경 해수욕장 바닷가에 제가 찍은 내용입니다. 고요한 바다의 잠재적 위험성. 우리 그날 뛰니까 아무 서퍼가 없는 거야, 서퍼가. 바람 한 점 없는. 네, 거기는 어떤 위험성이 있는가? 첫 번째는 새로운 경험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실패가 없는 인생은 그 자체가 실패일 수 있다. 내가 노력하고 훈련한 그전 선장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폭풍을 만나고 견뎌내야 되는데 누구나 이 고요한 바다를 꿈꾸죠. 그렇지만 여기에는 절대로 숙달된 그런 항해사는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경험을 토하지 않고는 지혜를 가질 수 없다. 사람은 고통으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고 생각을 하면 지혜가 생기고 지혜가 생기면 인생은 견딜만하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저는 이거 다 돌에 새겨졌어요. 예?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려면은 생각해. 저는 이 아침에 뛰는 시간이 생각 시간. 내일 또 저는 내려가서 아침에 또 성경을 띄고 올 거예요. 거기서 많은 생각할 거예요. 예. 그런 생각 속에서 우리는 지혜가 생긴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잠재력을 모른다는 거죠. 자신의 천부적 달란트를 모르는 것을 제 한말의 때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믿는 분들은 오병이의 기적을 아실 거예요. 베드로가 지 가족만 먹고 살다가 고기를 잡아서 5,000명을 먹여 살리듯이 자기는 5,000명을 먹여 살리는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자기 가족만 먹여 살다. 어쩌면 여러분도 다이아몬드 수석담 FC가 돼가지고 정말 50명, 100명, 1000명의 삶을 바꿔줄 능력이 있는데 불구하고 나 암에 같은 거 싫어. 그건 죄라는 거, 죄. 예. 이 형사적인 이런 어떤 법적인 죄가 아니라 하말에 따라 내 어떠면 양심의 또는 인간의 그런 죄. 예. 그 우리 리치 창업자님이 어떤 이야기 했어요? 무대에 올라가면 저는 죄인입니다. 우리 가면 그러잖아. 저는 죄. 내가 뭘 그렇게 나쁜 짓 했나? 왜 나 자꾸 죄인이라고 그러지? 그게 아니고, 당신은 왜, 다이아몬드 되시라고 이렇게 아름답게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왜 다이아몬드 안 되고 있나?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 죄를 지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의 그런 천부적인 달란트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아성취의 경험을 할 수 없다. 내가 이 일을 원해서 하냐고? 아마 암의 사업을 한 번 듣고 원해서 하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여기도 끌려오신 분이 많네요. 왜죠? 내가 이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너무나 공감되지 않나요? 밥을 꼭 먹고 싶으면 먹나요? 죽지 않게 먹을 때도 있죠. 암의 사업도 저는 마찬가지예요.
정말 제가 5개월 동안 친구한테 그런 모욕 같은 거절을 받고 제가 아멘 안 할 때는 제 영혼이 편안했거든요. 제가 별명이 비디오맨. 토요일 비디오 한 서너 개씩 빌려가지고 때로는 밤새지 보고 그것도 말 한마디 안 했거든요. 우리 김메리더가. 그런데 아멘 사업을 하는 순간부터 모든 게 구속이야. TV를 보면 죄인 같은 느낌이 들고 낚시를 가면 안 되고 그걸 써놨거든요. 제가 우선순위 해가지고. 예? 예. 정말 이 일을 원해서 하냐고. 정말. 네. 그래서 좀 그런 일도 있었어요. 예. 그렇지만은 해야 하기 때문에 계속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또 파트너도 나오고 또 그룹이 커지고 되더라. 이런 어떤 부분이라고 봅니다. 처음에 자신이 없으면 점점 하다 보면 그런 고향감, 자신감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타인의 삶을 변화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도 모른다. 기회가 있는지 모른다. 그죠? 도전하지 않으면 인생의 가장 값진 가치는 타인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한번 초대받은 푸른 지구에 있을 만한 존재를 우린 잉여 인간이라고 부른다. 잉여 인간으로 남고 싶나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안 돼. 없어도 모르는 존재. 아니죠. 우리는 한번 초대받은 이 푸른 지구에 뭔가 내 흔적을 남기는 거, 그게 우리가 의미가 아닐까. 그래서 평온한 삶, 도전하지 않는 삶은 인생 그 자체가 실패가 될 수다. 이거 누가 한 말이다? 조앤 롤링이 한 조앤 롤링. 이 젊은 날에 그런 어떤 엄청난 실패를 통해서 이 해리포터를 썼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하버드대 졸업식에 이런 연설을 한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극도로 몸을 사리고 조심하면 실패를 면할지도 모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삶이 아닙니다. 실패가 두려워서 아무것도 시도한다면 실패한 것 없어도 삶 자체가 실패입니다. 예. 그래서 이건 이제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기억의 반대말은 니은이다. 니은이다. 아주 제가 이걸 세 군데서 수수께끼를 내봤거든요. 또 우리 그 학교 이제 그 학부모 모임에서도 제가 이걸 내보니까 니은이요 그러더라고요. 니은. 그렇지만은 이제 원래 그 목적한 것은 상상이죠. 상상. 자,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의 미래를 지금 이 순간부터 상상할 수 있을 거예요. 1년 후, 5년 후, 10년 후. 자, 나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바뀔 건가? 어떤 분은 그냥 씨앗이 그죠? 태어나지 못하고 바로 죽은 분도 있겠죠. 어떤 분은 줄기를 뻗다가 또 사라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렇지만 누군가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인데, 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신은 시간이 필요하다, 시간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자, 그러면 왜 기업들이 이런 플랫폼 비즈니스가, 이렇게 플랫폼 비즈니스에 목을 매 있는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게 이제 네트워크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제는 앞으로 네트워크란 말을 쓰고 싶지 않아요. 플랫폼 비즈니스. 좀 멋지잖아요? 플랫폼 비즈니스. 자, 우리 이제 앨런 머스크, 이분이 어떤, 사업을 합니까? 테슬라, 자율주행, 또 이제 자율주행 버스, 트럭, 그리고 스타링크 해가지고, 이 우주에 2만 5천 거의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하자 했는데, 좀 이용하자 했는데, 앨런 머스크가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지금 어떤 스페이스 X 해가지고, 화성에 인류를 보낸다. 이게 프로젝트이거든요. 그럼 이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위너텍스월, 지구상의 우주의 자율주행 모든 이런 운송수단을 통해서 정보를 누군가는 이용할 거라는 거예요, 이용을. 그러면 자기는 그 정보 이용료를 받겠다는 거예요, 정보 이용료를. 엊그제 신문에 나왔죠. 우리도 현대자동차에서 자율주행 80km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이제 이렇게 시험 운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만은, 이 완전한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적어도 이 통신 이성이 엄청나게 많이 깔려야 된대요. 그 기지국이 굉장히 많이 해야 되는데 기지국 한국보다는 인공위성을 띄우는 게 낫겠죠. 그래서 엄청난 어떠한 그런 숨은 야망을 가지고 있잖아요. 오늘도 제가 보니까 신문에 트위터를 인수했잖아요. 트위터를 인수한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아들이 성전환 수술을 한 거예요. 남성인데 여성으로. 그 열받아가지고 트위터에 하고 있으니까 트위터를 인수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어쨌든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으니까 하겠지만 어쨌든 이분의 의도는 자, 이런 어떤, 이런 플랫폼을 구축해가지고 이 이용료를 자기는 앉아서
전 세계 아니면 이제 우주 여행에도 그 통신료를 받겠죠. 화성에서 기죽 하나 세워가지고 여기서 통신을 활용할 수 있다면은 세계 전 세계 다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어떻습니까? 또 이게 이제 플랫폼이라 플랫폼. 그래서 카카오도 그죠? 한번 그 데이터 센터가 화재가 나가지고 전국이 마비돼. 우리 지금 카카오를 띄고는 살 수가 없죠. 카카오 뱅크, 카카오 페이, 예? 카카오 택시, 카카오톡. 또 뭐가 있습니까? 뭐 어마어마해. 147개인가 계열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카카오가 적자가 났습니다. 이제는 한국만의 플랫폼이 아니라 글로벌 플랫폼으로 경쟁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잘못한 사이에 간다는 거죠. 간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경쟁이 힘들다는 거죠. 또 하나는 서울대 유기훈 교수님이 2090년에 자, 한국 사회에 누가 최상층이 될 건가 이런 국가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 플랫폼 소유주, IT 공룡기업. 우리 0.001%. 다음 네이버가 IT 공룡기업이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지금 이 길을 맞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런 플랫폼 스타. 이제 우리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는 우리 같은 ABO분들이 중요한 것은 최상류층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과연 이것을 내가 어떻게 믿는가? 이게 안목이라는 거예요, 안목. 저도 미래 4차 산업혁명 뭡니까 에이트 얼마나 그런 변화된 어떤 책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나요? 그렇지만 이 기업은 이 플랫폼을 가지는 순간에 어마어마한 부를 창출하죠. 예, 메타 페이스북에 스프레시드인가 그 인공지능입니다. 거기에 그 앨런 머스크가 지금 어디서 싸운다고 그래요?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이 나쁜 놈들이야. 둘이 싸움한다고 하는 순간에 이 스프레시드의 시가가 500조인가 뛰었어요. 500조인지 500억인지. 광고 한번 한 적 없는데. 그럼 그분들이 로마의 원형 경기장 싸우면은 둘이 약속하겠죠. 야, 살살 때리자. 뭐 시험만 하자. 그런데 그분들한테 대전역 얼마 돌아간지 아세요? 수천억이 돌아갑니다. 어쩌면 재밌게 하겠지만, 하여튼 그걸 보고 우려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한국인 99.997%가 프레카트는 뭐죠? 불안정한 노동계급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2090년 우리 죽고 없죠? 그렇죠. 우리 자녀들의 세대도 될 수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가난한 사람들은 열심히 고기를 잡아서, 그죠? 먹고 살 수 있겠지만, 이 부자분들은, 이분들이 잡은 고기를 가지고 어묵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부산역에 가보세요. 황공어묵, 삼호어묵, 어묵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임대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1년에 30억, 30억. 부산역에 임대료가 30억입니다. 그래서 삼호어묵이 빠지고 황공어묵이 들어갔어요. 황공어묵 환장하려고 한대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는가? 대부분이 95%의 물동소득과 5%의 자산소득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95%의 보통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5% 이분들은 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이 95%의 사람들, 물동소득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죠? 야, 맵새 주제에 황새 쫓아가 다리가 찢어진다. 이런 소리 혹시 듣고 잘하진 않았나요? 옆에 보세요. 혹시 그런 소리 듣고 송치는 설률, 저는 이 소리 들었어요. 송치는 설률 먹어야 돼. 네 분수를 알아라. 안정, 안주. 돈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내가 하느니나 내가 너를 잘 알아. 헛된 꿈을 쫓지 마라. 혹시 자녀들에게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이런 소리를 받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지만 저는 감히 말씀드려요. 아메이라는 사업을 통해서 적어도 다이아몬드 이상 어느 정도 그런 결과를 내신 분들은 자녀들한테 절대 이런 소리 안 할 거예요. 5%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어떤 주로 이야기죠? 너는 독수리야. 너는 독수리야. 너는 원래 독수리 새끼야. 그렇지 않나요? 너 할 수 있어. 실패도 괜찮아. 인생은 도전이야. 돈 인생의 전부지. 전부는 아니지만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필수야. 돈 인생의 전부는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내가 남다른 삶을 살려면은 재정적인 자유가 가져야 돼. 또 자산소득을 만들어라. 꿈을 가져. 그것도 큰 꿈을. 혹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요?
저는 아메이 리더분들이 대부분 이러지 않을까 봐요. 이게 지금 이 순간이 아니라 대를 위해서 이런 소리가 전해진다면 그게 가문을 바꾸는 거죠. 돌아가는 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돌아갔을까? 나 아멘 안 할 거야. 그렇지만 누구는 떼어내려서 자유를 얻으라는 거죠.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또 이런 just do it, 행동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가 바뀌지 않는가.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죠? 아무리 이성적으로 아무리 논리적으로 많이 알아도 행동하지 않는 믿음은 절대로 나에게 새로운 결과를 가져올 수 없다. 그래서 이 플랫폼 미스의 성공 조건, 저희들이 경험적으로 어떻게 하면은 이 플랫폼 사업을 통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는가, 이런 조건이 굉장히 중요하다 봅니다, 저는. 예. 그 첫 번째는 반드시 취급 제품이 생품이 된다는 거. 그죠? 남녀노소 누구나 써야 되고, 또 하나는 제품의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거. 품질 가격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굉장히 강조하는, 방금 우리 AP 소장님도 했지만 ESG, 환경 친화적 제품 기업에 된다. 예. 또 100% 소비자 만족 보증 제도가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아메이 사업과 일치한 부분이죠. 제조와 판매가 일치하는 했어야 된다는 거. 왜냐하면은 이런 외부 환경에 대한 대응력이, 이게 회사가 분리되면 어떻죠? 원 회사에서 가격을 올리면은 우리는 가격을 반영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제조와 판매가 같은 회사일 때만이 우리가 경쟁력을 가질 수가 있다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회사의 역사와 신뢰도가 있어야 된다는 거. 정말 믿을만한 회사인가. 역사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미 충성된 고객. 이게 뭐죠? 자산이죠. 자산. 1,000만 명의 충성된 고객이 있는데 어떤 제품을 출시할 때 1,000만 개는 확보가 됐다는 거죠. 그 경쟁력은 어떤 회사 따라올 수 없어요. 카카오가, 그래서 네이버가 이런 카카오톡을 만들지 못한 이유가 어떤 이야기죠? 이 충성 고객을 만들 수가 없다는 거, 만들 수가. 새롭게.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서 만든다는 게 불가능하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또 하나는, 현재도 미래도 성공의 기회가 있어야 돼요. 지금 오늘 오신 분이 정말 나도 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 5년, 10년 후에 이 사업을 통한 어떠한 그런 결과, 내가 원하는 그런 성공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예. 9번째는 시대의 변화가 이 사업에 시너지를 주고 있는가. 예. 그리고 10번째는 성공의 시스템. 자, 이런 어떤 시스템이 복지와 축적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확장해야 되는데 그런 성공의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예. 그리고 합법적이고 윤리적인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왜? 비합법이고 비윤리적인가는 언젠가는 언론이 됐든 정부의 제재를 받습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게 검증 안 되면 바로, 그죠? 영업 정지를 받는 거죠. 예. 그리고 독자적인 나의 사업이라는 확신과 비전을 가져야 된다. 이건 내 사업이란, 내 사업. 예. 저도 초기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우리 스폰서님이 사업을 안 하고 계셨어요. 예. 그래서요, 김메리도가 왜 스폰서님 사업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이건 내 사업이에요. 딱 그러더라고요. 내 사업이에요. 심플하잖아요? 내 사업이에요. 중국 속담이 그러네. 네 사업해라, 네 사업해라. 이런 조건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경험한, 그럼 아메이 플랫폼 비즈니스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이 사업을 좀 할 만한 가치가 있는가.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아메이 사업은 생풀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소비가 일어나고 또 내 사업이 있는데, 자본, 경험, 공간이 불필요하다. 저는 제가 자영업을 한 10년에서 깨끗이 계란말이를 했는데, 대기업, 제가 대리점을 했습니다. 대리점. 끝없이 담보 넣어라, 현금 결제라. 그래서 제가 2008년 FC가 되고 나서 열받아가지고, 안 해! 하는 순간에 제가 굉장히 손실을 많이 봤는데, 적어도 지금도 저희 어머님은 아직까지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사업을 하긴 하는데 도대체 공장이 어디가 있노? 가게는 어디가 있노? 종업원이 몇 명이냐? 이 아날로그 세대는 그것만 보는 거죠. 가게 없어요. 종업원도 없어요. 공장도 없어요. 그럼 도대체 사업하다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뭐 하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네. 입만 있나, 입만. 예, 입만 있습니다. 입만. 제 머릿속에 지식과 입만 있다. 예, 이게 내 사업이란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맵에 바로 매출이 뜨잖아요, 매출액이. 예? 신기하지 않나요? 저희는 한 이틀 정도 지나면 하여튼 7, 6내가 막 독립이 돼버리더라고. 너무 재밌죠? 그게 매출이에요, 그게. 예? 예.
예, 경제적 자유가 가능한 자산소득이라는 거, 그리고 시간의 자유가 가능한, 구속되지 않는 삶. 그죠? 월요일 날, 그죠? 막 상사가 보고 싶어서 막 가슴 설레이는 직장이 있나요? 너무, 오늘도 제가 오면서 그런 데 썼네요. 부산에서 서울을 가장 빨리 오는 길은 뭐예요? KTX? SRT? 아니죠? 우리들 알고 계시네. 사랑하는 사람 같이 오는 사랑하는 사람. 시간 간지 모르죠? 그죠? 예. 구속되지 않는 삶.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사실 우리가 구속된 삶을 저도 오랫동안 했기 때문에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지만은 우리가 하나 좀 어려움은 너무나 많은 자유가 주어지면 자유를 어떻게 통제할 줄 모르는 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아침부터 스케줄을 좀 빡빡이 잡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구속되지 않는 삶, 뭐 월요일 날 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인걸 받고 출근하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죠. 그죠? 친구 보자. 그것도 좋은 친구. 좋은 친구. 그죠? 좋은 친구와 패거리가 있죠. 패거리 뭐죠? 시간은 같이 보내지만 생각이 틀린 사람. 친구는 같은 시간을 못 보내지만 생각이 같은 사람. 오늘 돌아가시면 바로 아마 그게 고별될 거예요. 리플렉스 좋은데 하나 좀 살 수 없어? 네, 그럼 거기에 뭐 너한테 얼마 할인되는 얼마 떨어지는 자꾸 이렇게 구매는 하지 않고 따지는 이 부분은 한번 생각해볼 부분이지만 그거 나 뭐 운동도 하고 하는데 하나 보내줘. 이런 친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죠? 네. 자, 평생 사업과 경험의 자산을 활용할 수 있다. 저는 요즘 이제 평생 사업이라는 거, 이게 굉장히 아메이사의 매력적이라는 거죠. 플랫폼 소득은 상속이 된다. 그것도 3대만 상속된다. 아니에요, 3대가. 한국암에 공식적으로 발표됐습니다. 대대손손 상속된다. 상속된다. 그런데 상속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최근에 저도 알았어. 자녀가 PT가 돼야 돼요. PT가. 엄마가 PT가 돼야 돼요. 그게 맞죠? 그죠? 또 하나는 최고의 인정과 보상이 주어진다. 성장하는 삶이다. 방금 말했지만 더불어 사는 자본주의 실천이 가능하다. 복제 시스템으로 복제와 축적을 통한 확장이 가능하다. 그리고 최고의 회사와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제가 하고 있는 아메이사의 플랫폼의 특징이라는 거죠. 시대 변화의 시너지를 가져온다 등등. 그래서 그럼 어떻게 이 플랫폼 확장하려면 반드시 이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거죠. 시스템이라는 것은 자, 부정적 이미지를 긍정적 이미지로 변화시켜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봤거든요. 과연 인간은 변화할 수 있는 존재인가? 정말 음원 듣고 변화되는가? 변화한 것처럼 보이는가? 아니면 진정으로 변화했는가? 아직도 저는 궁금해요. 어느 순간에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 덜 됐구나 이런 생각을 때로는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시스템 속에서 자, 나와 비슷한 사람이 만나는 거예요. 나는 차도 없고 집도 뭐 전부 다 은행 것이고, 그런데 그분이 이 아메이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성공에 간 모습을 이 자리에서 본 거예요. 내 이야기는 방금 그런 어떤 히어링과 C로 보던 게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리스닝과 히어링으로 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나의 이미지를 서서히 이런 긍정적 이미지로 바꿔주더라는 거죠. 또 하나는 대단한 게, 자, 나는 그래도 차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우리 남편도 벌이가 좋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고, 그래서 아메이사업을 할만하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이분은 얘는 어리죠, 차도 없죠, 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어렵죠. 이분을 후원할 수 있다? 경험을 공유하지 않으면 저는 불가능하다 봐요.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여유 있고 의사, 변호사, 좋은 대학 나온 사람은 딱 6명 골라가지고 딱 다이아몬드 되면 너무 좋겠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비록 그렇다 해도 내 밑에는, 그죠? 이런 수없이 많은 이런 분들이 있더란 사실이에요. 이분들을 어떻게 이 긍정적 영역으로 옮겨갈 건가? 이것은 내 능력으로 저는 불가능하다. 이런 시스템 속에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참 옛날에는 이런 CLC가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진행됐지만 이제 코로나라는 이 팬데믹이 온라인, 오프라인을 다 없앴거든요. 그럼 이제 하나씩 새로 정착해 가는 게, 자, 오늘 이 드림월드 그룹의 CLC라는 시스템이, 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하고 있지만은 대구에서, 울산에서, 부산은 목요일날 합니다.
강서에서 제가 하고 있고 원나로 연결돼 있고 진주에서 지금은 이렇게 5군데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이게 점점점 이제 아마 활성화되면 확정이 돼요.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노력에 의해서 1년 후에는 이 강의자가 가득 찰 것을 믿습니까? 소리가 이래가지고는 그래도 믿습니다. 그래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이 코로나19 같은 팬데믹은 앞으로 반복될 것이다. 어디서 길을 찾을 건 이게 나왔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내용은 뭐 신문에 나온 내용이지만, 자, 우리는 이런 팬데믹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지금 시베리아 동토가 지금 녹고 있다 하잖아요. 거기서 어떤 바이러스 나올지 아무도 모른대요. 중요한 것은 스피노자가 어떤 이야기 했어요?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나는 오늘 사과나무를 한 그루 심겠다. 매일매일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게 저는 최고라 봐요. 너무 미래를 불안할 필요 없다는 거죠. 더 끔찍한 내용도 있어요. 빙하가 얼자 4만 년 전 벌레가 깨어났다. 이 벌레가 깨어난 거야. 이거 어떤 일인지 아무도 몰라. 더 끔찍한 책이 나왔어요. 2050년 거주불능 지구. 제가 책을 샀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지금 가장 대부분 제가 물어봤거든요. 올해가 가장 더워요? 가장 시원해요? 100%가 덥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면 지금까지 과거만 본 거예요. 앞으로 미래는요, 이보다 더 덥다는 거. 그럼 그때 내가 어떻게 생존할 건가? 아무도 모르죠. 매일매일 암에 충실하면 됩니다. 그게 저는 최고의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한국 사회는 공정하지 않다. 한국인 10명 중 8명이 우리나라 공정하지 않다. 성공 조건 1위 부모의 재력이다. 이건 뭐 어떻게 받아들이냐 문제예요. 자, 자신은 어느 계층에 속하다고 생각하나요? 금수저. 금수저로 태어나고 싶죠? 여러분의 자녀는 금수저 되기를 원하죠? 1%밖에 안 됩니다. 1.1%. 그럼 사회는 빈곤층이 많아요? 금수저가 많아요? 사회는 이 빈곤층의 목소리가 점점 커진다고. 정말 열심히 토요일 날 이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미래를 준비한 사람 우리가 잘 살아야 돼요? 아니면 그분과 똑같이 살아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 정부 반대하고 집회하고 그래 부자들 다 죽여야 돼요. 그런 사람이 우리가 같이 똑같이 잘 살아야 돼요? 아니면은 차등이 있어야 됩니까? 빌 게이츠가 그런 이야기 했죠. 평등은 불평등을 인정하는 게 평등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멋지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나요? 이 시간에 이 투자를 하고 있으니 저희 친구들 그래요. 아메이 하는 분들은 위에서만 어쩌고 저쩌고 그건 제가 그랬어요. 너희들 토요일 일요일 뭐 됐노? 등산, 낚시, 개 모임, 동창 모임, 술. 나는 그 시간에 이사업을 했다. 그 결과. 그런데 그분들은 그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렇지만 결과는 분명히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그죠? 그래서 어쩌면 저희 자녀들은 금수저가 됐든 은수저가 됐든 이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고, 또 하나는 한국 사회 공정성의 죄, 정치. 이 정치가 문제예요, 정치가. 저도 정치에 관심을 끌려고 하는데 자꾸 눈에 밟히네요. 너무 극단적이지 않나요? 왜 이렇게 사람이 너무 극단적으로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이제 SNS의 부작용인 거죠. 계속적으로 특히나 지식일수록 극단적인 상황으로 더 가고 있대요. 자기가 맞다는 신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좀 굉장히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어쩌면 이런 SNS를 통해서 이런 부분이 더 강화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나를 죽인 나무의 가문의 핏줄 해가지고, 너무나 유명한 말이잖아요. 요즘 초등학생의 농담, 나도 재벌 아들이 되고 싶은데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아빠가 네트워크를 안 만들어요, 플랫폼을. 좀 토요일, 일요일 좀 가서 CLC 좀 듣고 엄마 따라 좀 아미사 하면 좋겠는데, 집에서 술 드시고 엄마 어디 갔냐 해가지고 자꾸 불평불만 하고. 안 된다는 거죠. 나도 좋은 대학 가고 싶은데 내 유전자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한국의 평균 IQ 얼마인지 아세요? 신문에 나왔죠? 106이에요, 106. 여러분도 평균 IQ보다 훨씬 높죠? 아마 여기 오시면 전부 다 평균 높을 거라 봐요. 그런데 IQ 낮대도 공부를 안 한다? 그럼 더 타락한 거죠. 그죠? 그래도 불구하고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하다 보면 우리 자녀는 IQ가 더 높아질지 모르잖아요. 그죠?
자, 이런 어떠한, 그 본질주의적 사고방식을 빨리 벗어나라. 예. 그리고 인공지능. 뭐 요즘 인공지능을 떼놓고 그럼 우리가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예. 자, 언젠가는 이게,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것이다. 무섭죠? 예. 뭐 아무도 몰라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는. 예.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어떤 노동의 시장의 대혼란. 예.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자, 이렇게 직업이 줄어들고 있다고 하는데, 난 어떻게 되겠지. 예. 가장, 대책 없는 대책이 뭐죠? 뭐 내가 어떻게 되겠지, 안 되겠어? 예. 죽기에 하겠나? 예? 그죠? 예. 굶기에 하겠나? 예. 그렇지만 그분들은 대부분이 잉여 인간이 될 수 있다는 잉여 인간. 예. 내가 한번 찾아봤는 이 푸른 지구에 잉여 인간으로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자, 기계화로 1,400명 줄어든다. 예. 그래서 헐리우드에도 이런 배우들이 이제 딥페이스 러닝 해가지고 배우의 얼굴을 학습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해리슨 포드입니까? 예? 인디아나 존스의 그분이 영화 출연하는데 20대 얼굴로 나오는 거예요. 20대 얼굴로. 그 자기가 할 일이 없어진 거죠. 작곡, 시나리오 전부 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데모해가지고 지금 난리가 났죠. 예. 자, 또 하나는 이런 인공지능이 이제 판사 역할. 지금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이 물러난다고 지금 난리 치고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큰 게 재판이 지연됐다. 그런데 인공지능이 도입되면 이 재판이 굉장히 빨라진다는 거죠. 빨라진다. 예. 어떤 일이 빨리빨리 좀 이렇게 판결을 받고 정리되는 게 낫잖아요. 예. 그리고 자, 이런 어떤 또 미국 해군에서 이제 도입했죠. 어시스턴트 아멜리아. 이 아멜리아 얼굴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백인, 흑인, 아시아계를 통합해가지고 아멜리아로 도입된 거예요. 특정 인종을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카드 소유자 해군 장병은 모르는 거 있으면 이 아멜리아에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대단한 게 이 아멜리아는 절대 짜증을 내지 않습니다. 수십 번을 물어도 아주 공손하게. 인간은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야, 절대. 묻지 마! 그러세요. 그리고 모르는 거 있으면, 제가 또 알아가지고 또 연락해 드릴게요. 얼마나 착합니까? 우리 강아지 같은 느낌이 안 드세요? 막 때려도 다시 오잖아요, 때려도. 예. 왜? 군대에서도, 미군에서도 이런 폭행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나라도 조만간에 도입되지 않겠나 생각되네요. 그래서 자, 현실을 직시하되 첨벙하지 말고 이상을 추구하되 공하지 말라. 이런 시대의 변화를 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죠? 또 내 변화, 내 미래에 대해서 그런 어떠한 부분을 우리가 꿈꾸더라도 그냥 집에서 공상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Right now, 지금부터 준비를 해 나가라. 그런 뜻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그래서 아메의 정신적 초대, 자유가족 희망 보상. 예. 이게 어떻든 좀 추상적이고 좀 손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겠지만, 자, 이 아메를 통해서 어떻든 경제적 시간적 자유가 가능합니다. 자, 모든 보상은 가족에게 준다. 가족. 이게 대단한 겁니다, 사실. 저도 가족의 보상을 받았기 때문에 제가 조인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나. 또 그런 부분들이 우리 자녀들한테도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고, 방금 또 우리가 그죠? 희망. 우리가 그런 얘기 가지고 어르신들 물어보면 아이고 요즘 사는 게 지옥이야. 지옥이라는 건 뭐죠? 희망이 없는 세계. 희망이 없어요. 열심히 살죠, 그분들 나름대로. 그렇지만 오늘보다 내일보다는 다음이 더 좋아진다는 그 희망이 없다는 것은 어쩌면은 그게 지옥 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비록 내가 지금 뭐 좀 힘들고 컵라면을 먹더라도 앞으로 5년, 10년에 나에게 희망이 있다면은 우리는 견뎌낼 수가 있는 거죠. 견뎌낼 수가. 그리고 보상. 자, 이런 부분이 어떻게 조지는가? 이게 이제 지금은 살았다 하지만 아메이 본관에 이런 조형물이 있다고 그래요. 제일 위에는 에이비어, 그 다음에 아메이 직원들, 그리고 제일 밑에 리츠와 제이. 어떤 이야기죠? 항상 섬기는 자세로 지금까지 해왔다.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들이 FC 미팅을 다시 본사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이와 리츠의 사무실. 그리고 본사 전경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갔다 오면서 참 제이와 리치의 결국은 아메이사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또 삶의 변화를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는 타인을 감화시키고 현명하게 하며 다른 삶을 살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
그가 걸어온 길과 가르치면 삶이 곧 선물임을 알 수 있다. 저도 마찬가지. 이 아메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정말 선물이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어떤 영화 내용도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인생의 최고의 선물은 우리가 남의 인생에 변화를 일으켰다는 걸 알게 됩니다. 과연 내가 방금 이게 천국이라니까요? 저도 아메하기 전에는 남한테 피해도 받기 싫고 피해도 주기 싫고 우리 가족 나만 건강하면 대부분 그렇게 살지 않나요? 근데 아메사 만나가지고 싫다는 왜 자꾸 오냐고. 내가 오고 싶어나 계획이 있으니까 오는 거지. 근데 어느 순간에 그분이 변화돼서 3% 6%를 어떻게 합니까 하다가 나중에 플래티넘 에메랄드 되고 타임도 되고 이게 놀라운 기적입니다. anyway 어쨌든 스폰서를 통해서 아메사를 통해서 본인의 삶이 바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어떤 멋진 여행들, 인생은 창조자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며 이것은 특권과 기회와 책임이 따른다. 우리는 이것들로 우리는 더 큰 사람, 더 좋은 사람인데 우리가 얻은 걸 남과 사이에 돌려주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런 멋진 여행. 자, 여러분들이 다음 달 되시면 2027년에 다시 가려고 합니다. 가실 거죠? 네. 이번에는 베네치아가 요즘 뭐 너무나 관광객이 많아가지고 입장료를 받는데 이제 입장료. 예. 근데 베네치아를 가서 이번에는 터리노, 이 알프스 쪽으로 가려고 그래요. 알프스 쪽으로. 막 저는 그것만 생각하면 너무 설레요. 예. 여러분 다음도 되시면 우리가 2016년에 베네치아, 뭐 소렌토, 그죠? 폼페이 이렇게 로마 돌았거든요. 그리고 2027년에 다시 한번 가기로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북쪽으로 가려고 합니다. 당신은 남에게 희망을 전달해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켜 본 적이 있나요? 네. 이 뱃놀이, 30척의 콘돌라를 타고, 그죠? 예, 뭐, 참, 여행이 멋진 여행이었죠. 예. 자, 그리고 이번 FC. 예, 정말 제이와 리치의 생가에서 이제 전 세계 FC 리더분들이 이번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두 분이 해서 아메 시작할 때 제이와 리치가 지하실에 했다고 그러는데 이 집 지하실에서. 그러냐 할까요? 야, 쟤 이게 되겠나? 리치. 그래, 어렵지. 하지 말까? 내일만 해보자. 정말 초기에 2년 동안 이 미시간주 에이다를 벗어나지 못했다고 그래요. 차에 가득 에로시 싣고, 에로시 왔어요. 에로시 왔어요. 니나 사세요. 니나 쓰세요. 네? 이 험난한 시절 65년이 지나서 전 세계에 이런 FC 리더분들 와가지고 여기서 정말 그분들을 이렇게 춤하면서 이런 멋진 행사를 할지 어떻게 알았겠는가. 감동이어서 감동. 이번에 또 특히나 2세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전 세계. 지들이 못했다고. 아니죠. 나름대로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엄마 오늘 다음에 몇 시에 들어올 낀데 엄마 안 들어온 거 안 들어와. 우리 큰애도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오늘은 우리 동생은 용가리 치킨을 튀겨 먹었다. 그런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이들한테 이런 멋진 보상이 주어진 거예요. 이게 대대손 상속이 되는 거예요, 상속. FC 리더분들은 자녀들이 전부 다 이렇게 초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한국에도 7조의 자녀들이 갔지만 전 세계에 굉장히 많은 2세들이 이렇게 이 FC 미팅에 옵니다. 우리 아빠가 노력을 안 해요? 아니죠.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해가지고 이런 결과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이런 보상이 주어졌다. 네. 60주년 때 이게 스콜피온이 공연했던 장소네요. 50주년 때. 자, 그래서 아멘 사업이 과연 어떤 부분에 지금 초격차를 만들어낼 건가. 넘볼 수 있는 차이. 자, 이 부분을 오늘 제 핵심으로 가져온 겁니다. 자, 3가지 축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 아멘 사업이. 자, 그전에는 아멘 사업을 먼저 전달해서 아멘 제품 좀 써보시고 제품 사업에 관심을 가져보자 했지만 지금은 앞으로는 이 패턴을 바꿀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 예. 자, 첫 번째는 이런, 그로잉의 웰리스의 비전 보너스. 이 3가지 축으로, 여기는 마이크로 바이옴이 연결되겠지만, 이 축의 변화를 통해서 저는 평생 내 고객으로 이제 열암에서 무덤까지, 아미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는 내 플랫폼에 평생 접속되기 때문에 나에게 소득이 주어지고, 그리고 본인의 삶을 향상시키고, 또 나의 자산소득을 확립한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소비자 조를 통한 나의 플랫폼 구축이 이 3가지 축으로 저는 가능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봅니다. 예. 이 변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때 이제 11에서부터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암의 짐을 쓰게 만드는 거. 이게 암의 전략이에요, 전략. 억지로 한다? 아니라는 거죠. 예, 이런 변화를 우리가 빨리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기에 자 지금 이제 굉장히 9월 4일 출시가 됩니까? 예. 이게 지금 이제 유튜브에 아마 스폰서를 통해서 이제 강의를 꼭 들어보세요. 예. 이게 지금 이런 어떤 부분이 이제 여러분이 자세히 들으셔야 자세히.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이랩을 통해서 우리가 병검사, 또 뼈검사, 인바디, 엑스바디, NQ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고 또 하나는 자 이제 내년 3월에 시작되는 웰리스. 이게 도대체 어떤 건가? 더 퍼스트, 더 only, 더 베스트. 어떤 거예요? 아메이 회사에서 유일하게 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전 세계적으로. 이 웰리스. 예. 이 부분이, 자, 지금까지는 케어에서 이제 큐어로 바뀐다, 큐어. 예, 우리가 큐어 어떠죠? 치료를 받으면 병원에 가거나 요양원에 가거나 돈이 많이 들어가죠? 그 부분을 중단하고 이 케어, 건강할 때 이 건강을 계속적으로 케어하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런 프로젝트. 이게 이제 프로젝트 9구죠. 예. 그래서, 자, 이건 이제 하나의 어떤 자료인데, 자, ABC 똑같은 나이에 건강한 사람, 삐약삐약한 사람, 중간. 이런 부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건강한 사람이 남자는 10년 뒤에 계속적으로 건강할 사람이 66%, 아니 9%. 저 같은 사람. 저 매일 뛰거든요. 뉴트라질 먹죠? 그런데 지금은 건강하지만 나빠질 확률이 66%. 그렇지만 지금 건강이 나쁜 사람이 10년 후에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100%입니다. 네. 빨리 죽든가, 요양원에 가든가, 엄청난 재정적 낭비를 하든가. 자, 여성이라고 똑같아요, 여성이. 들리나? 예. 여성도 예. 지금 건강한 여성이 여기서는 확실히 운동을 많이 하죠. 건강을 확률이 36%, 건강이 나빠질 확률이 32%인데 지금 건강하지 않는 여성이 10년 후에 건강하지 않을 확률이 100%입니다. 그럼 이 자료를 보고 어떤 부분을 느낄 건가? 자, 나의 건강 유형이 나타납니다. 이 웰리스에 ABC 해가지고 자, 내 노화 속도는 지금 동일 나이에 1.5배가 빠른가? 아니면 0.5배 느른가? 또 하나는 내 노화 억제 지수, 면역 지수가, 항산화 지수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 또 하나는 만성 질환 억제 지수. 이런 부분들이 이 앱상에서 바로 떠버립니다. 건강검진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건 암의 야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뉴트리션 웰리스 교육이 이제 이번 달부터 계속 진행되는데 이런 내용도 할 거예요. 건강검진 데이터 우리가 자세히 본 적이 없거든요. 이 건강검진 데이터와 설문조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을 전부 다 체크해 나가고 내가 그분을 만나서 자, 당신은 지금 노화 속도가 지금 다른 사람보다 1.5가 빨라. 술 끊을래? 담배 끊을래? 계속 필래? 계속 마실래? 할 수도 있겠죠. 조양희 박사님이 이거 체크해보자. 동일 나이에 1.5가 빨랐대요. 그래서 바로 술을 끊었대요. 이게 6개월 만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체크하니까 노화 속도가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고객이 어떻겠어요? 깜짝 놀라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런 고객 관리를 해주는 케어로 바뀌고 있는데, 예, 이게 내년 3월에 출시가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빨리 회원에 가입시켜라. 그분들이 앞으로 내가 건강관리만 잘해줘도 평생이 내 고객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녀는 고령앱, 어르신은 웰리스앱, 본인도 웰리스앱. 한 가정에 쓰는 볼륨 자체가 틀려진다는 거예요. 한 가정의 전문화, 아메이를 시킬 수 있다는 거죠. 아메이 제품을 전달한 게 아니라 건강관리를 통해서 아메이 제품이 자연스럽게 나가는 그런 패러다임 시프트를 가져올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은 굉장히 좀 더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죠? 예. 그리고 마이랩 바이 뉴트라이트. 예. 자, 이 부분도 그죠? 예. 이 장내 미생물 통해서 우울증, 불안증, 파킨슨, ADHD, 어린이 IQ까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이제 누구를 만나가지고, 그러냐죠. 똑같은 걸 먹었는데, 누구는 설사하고 누구는 설사 않는다. 그게 100% 장이다, 장. 장내 미생물이 다양하느냐, 안 하느냐. 유익균이 많으냐, 유익균만의 차이다. 그래서, 이 테스트를 한번 해보자. 예? 얼마나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개인 맞춤형,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마이크로 바이옴을 통해서 가능해지고, 자, 이게 어제 신문에 나왔죠. 일본 연구지. 앞으로 이제 똥에 관련된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기온에 관련된. 그래서 일본에서 이게 이제 발표가 됐던데, 장내 미생물을 통해서 당뇨와 비만 예방이 가능하다. 해가지고 인슐린 저항성을 향상시키는 제2형 당뇨병과 비만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장내 세균 유형을 발견했는데, 자, 대인의 대변을 분석해서 장내, 이런 게 어렵죠. 박테리아 또는 이런 박테리아가 어떻게 분포되어 있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면 건강한 사람의 장내, 그런, 미생물을 검출해서 이분에게 투여하면은 이 당뇨와 비만을 예방할 수 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마이크로바이옴을 이 건강보조식품으로 판매하는 것은 오직 암에만이 가능하다는 거죠. 20년 독점 계약이 됐기 때문에. 뭐 애텀인지 못합니다. 이걸 못해요. 뭐 피인지 뭔지 못해요. 오직 암에만 20년 독점 계약이 돼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웰리스랩도 마이크로바이옴이 이제 이렇게 조인돼 가지고 아메와 독점으로 이렇게 할 거라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이 랩스, 이게 뭐 저도 지금 이제 두 분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나오면 보자. 이것도 영상 같은 거 많이 있는데 자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고 또 비전 보너스. 자 이게 또 오늘 핵심 제가 10분 늦게 있기 때문에 자 2024년 4월에 확정이 됩니다. 그런데 올 12월까지 이 비전 보너스가 이제 어느 정도 가시화됩니다. 2025년 내년부터. 이게 이제 제가 빨리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은 에메랄드 42%가 큐티브 레그 2개. 그래서 7,800. 파운드스 에메랄드 9,300. 소득됩니다. 돼요. 네. 또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34%가 큐티브 레그가 4개. 파운드 다이아몬드 2억 정도 됩니다. 2억 정도. 그런데 여기에 플러스 성장하는 리더에 얼마 정도 이 탭을 통해서 자 보너스를 주겠다는 게 비전 보너스 핵심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보너스 이 플랜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여드릴게요. 많습니다. 그럼 이런 핀 보너스, 또 이런 어떤 프론트라인 성장 보너스. 뭐가 이렇게 복잡해? 네. 분명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걸 저는 믿습니다. 또 FA 성장 보너스,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제가 보여드리고, 또 FA 보너스, 자,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건가? 자, 하나의 시뮬레이션을 가요, 시뮬레이션. 자, 올해 2024년, 자, 이분은 에메랄드. 자, 이름은 홍길동, 심청희, 낙가지마, 이순신, 에바 올리면서. 가정. 시뮬레이션. 여기 플래툰 굉장히 많으시죠? 자, 올해 에메랄드를 하고 성취했을 때 이분들은 연말에 한 9,400 정도가 받아진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디테일한 이 보너스 테이블로 만들어진 겁니다. 예. 이것은 비전 보너스 발표되기 전에 보너스예요. 예. 자, 2025년에 다이아몬드가 됐을 때 1억 7천. 이 조건이 그러니까 사파이어, 파운드 PT 쭉 나오죠. 2026년 파운드 사파이어 가지고 쭉 했을 때 2억 7천. 2027년 FA 점수해 가지고 4억 3천. EDC. 그 월간 매달 받는 보너스까지 합쳐가지고, 그리고 2028년에 5억 5천, 파운드 EDC 이렇게 나오는데, 약간 어떤 오차는 있을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어떤 현재 테이블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나름대로의, 이건 제가 뭐 어떤, 그 확실한, 이렇게 한 분의 데이터를 가지고 만들었지만은, 자,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상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자, 이 플랜을 여러분이 한번 짜보라는 거예요. 내가 올해, 플래티넘, 파운드 피트 갈 수도 있어요. 내년에 에메랄드. 적어도 2028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 보너스 플랜을 꼭 짜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얼마 정도의 보너스가 더 플러스해가지고 나오는 게 비전 보너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아메 사업이 왜 좋은 사업인가? 자, 자신의 사업에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거
똑같은 이야기죠. 앞에 플랫폼하고, 그리고 생필품, 그리고 가족 사업이라는 거, 그리고 추가 소득으로 시작해서 최고의 소득을 올릴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시간제 부업으로 시작해서 전업할 수 있고 평생, 저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의사도 눈이 안 보이고 손이 떨면 못하는 거죠. 건강한 사고에 대해 좋은 보장소에 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에게 소득이나 사회 양도 가능한. 방금 보셨죠? 우리 자녀들은 그대로 저희 큰애도 저희들의 사업 이런 그런 양도를 지금 이렇게 상속자로 지정해 놓은 상태죠. 특혜가 없다. 특혜가 처음 누구나 시작해야 되고 경제적 사회적 특권도 인정해주지 않는다. 돈 많은 사람이 또는 재정적으로 뭐 여유 있는 사람이 잘 것 같은데 방금 시스템에 보셨죠? 다 그런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을 어떻게 우리 네트워크에서 잘 일까? 그것은 시스템이 아니면 불가능하다. 암의 사업은 독창적이다. 정상까지 지름길은 없다. 중간에 어느 누구도 특정 일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건 대단한 어떠한 평등 조건이 아닌가 생각되네요. 자, 암의 사업은 초인류 기업이다. 이게 이제 리치 창업자님이 직접 하신 이야기입니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도 했고 또 이런 부분이 이 암의 사업에 어떤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평범한 이렇게 삶에서 자 좋은 삶, 그레이트 라이프, 의미 있는 삶을 이렇게 바뀌어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참 많이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습니다. 방송이 너무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자꾸 끝나고 그랬을 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했습니다. 4번. 진짜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정말 한 번만, 진짜 단 한 번만 저에게, 진짜 개그맨으로서 정말 기회를 주시면, 이렇게 소원이 나중에 이루어졌을 때, 지금 마음과 달라지고 초심을 잃고, 만약에 이 모든 것이 나 혼자 얻은 것이라고 단 한 번이라도 내가 생각을 한다면, 정말 그때는 정말 엄청난,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큰 아픔을 줘도 내가 단 한마디도 저한테 왜 이렇게 가혹하게 하시나요? 라는 얘기를 안 하겠다.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기 때문에 매주 한순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마음 하루하루 살고 있습니다. 단 한 번의 기회를 주신다면 어쩌면 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열심히 사는데도 부유하지 못한 이유는 3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는 창고가 뚫려 있는데도 수리하지 않아가지고 지와 새들이 모여들어서 곡식을 축내듯이 무절제하게 사소한 것에 막 써대는 그런 사람들은 절대 부유해질 수 없다. 두 번째는 거두고 씨 뿌린 시기를 게으르거나 움에 놓치듯이 결정적 기회와 순간을 둔하거나 또는 화를 통해서 놓칠 때 부유해질 수 없다. 세 번째는 곡식을 흘리거나 천하게 다루는 듯이 재물을 소중하게 다루지 않으면 열심히 살되 부유해지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있던데 어쩌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렇게 쭉 플랜을 설명해 드렸지만은 그런 비전 보너스는 내년 해외년부터 확실하게 적용이 되는 걸로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FC 리더들하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결정적 순간을 여러분들이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겠다. 그 마음으로 저는 이 자료를 준비했네요. 그래서 월 500만 원 타는 황금 항원 어떻게 파운더스 에메랄드 정도 되면 가능하다는 거죠. 평생 500, 평생 여행, 평생 좋은 친구, 죽으면 자녀의 상속, 정제 올바른 삶, 남부터 종교 인정, 복자 축적이 저는 파운더스 에메랄드만 되더라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래서 부드러운 나라에서는 부드러운 남자들이 태어난 법, 놀라운 곡식들과 영광한 전사들이 같은 땅에서 태어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요. 95%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을 통해서는 95%의 자녀들이 태어난다는 거죠. 5%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한테는 5%의 자녀들이 태어날 수도 있다. 그래서 평야를 경쟁하며 남의 노예가 되느니 척박한 땅에 살며 내 삶의 지배자가 되라. 너무 멋지지 않나요? 이 헤르도트스의 역사, 읽으신 분이 있을까 생각도 되지만 이게 마지막 장이나 마지막 장이에요. 제가 이 두꺼운 책을 읽었어요. 마지막 장이 나옵니다. 너무 멋지지 않나요? 내가 내일 월요일 아침에 원하는 장소에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월급 받고 막 이렇게 살다 보면 은퇴가 오죠. 그렇지만 어쩌면은 내가 땅을 개척하며 내 삶의 지배자가 될 수 있는 게 더 멋진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네요. 어쨌든 시간은 제가 딱 맞췄네요. 처음이네요. 처음. 여러분들이 또 다음 기회에 이 사업을 또 알아보시고 정말 이 아멜 사업이 남들이 이야기하는 95%의 이야기가 아니라 어쩌면 5%의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먼저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이걸 들은다면은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